안녕하세요.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식품이죠. 고구마. 이 고구마의 세계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. 특히 그 면역력 증진 효과랑 또 혈당 관리,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그 진실을 좀 파헤쳐 보는 게 목표입니다. 자료들을 보니까 고구마가 건강에 좋다는 건 뭐 다들 아시는데 혈당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바로 그 혈당의 역설, 여기서부터 시작해보죠. 고구마가 항상 착한 탄수화물은 아닐 수도 있다, 이런 얘기죠. 네, 맞습니다.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. 고구마는 정말 조리법에 따라서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져요. 그야말로 두 얼굴이죠. 많은 분들이 이거 건강 간식이다 하고 드시는 군고구마 있잖아요. 사실은 그게 혈당을 제일 빨리 올리는 주범 중 하나예요. 네, 군고구마가요. 달콤하고 맛있어서 저도 진짜 좋아하는데 좀 충격인데요? 혈당 지수, 그 GI라고 하죠. 음식이 혈당 얼마나 빨리 올리는지, 그게 90이 넘는다고요? 그거 거의 설탕 수준 아닌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일단 구우면 수분이 확 날아가잖아요. 그럼 당 농도가 높아지고요. 결정적으로 베타 아밀레이스라는 효소가 있어요. 이게 고온에서 막 활성화되면서 고구마 속 전분을 분해해요. 뭘로 바꾸냐면 단맛이 아주 강한 메가당으로요. 메가당. 그래서 그렇게 단맛이 강하고 혈당도 확 오르는 거군요. 그렇죠. 그래서 군고구마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기가 쉬워요. 근데 반면에 생고구마는 혈당 지수가 한 30대 정도로 낮고요. 찌거나 삶은 고구마는 그래도 한 45에서 70, 상대적으로는 훨씬 낮죠. 아하, 그러니까 조리법이 진짜 핵심이네요. 군고구마 대신 찌거나 삶는 게 답인데, 근데 여기서 혈당 걱정을 더 줄일 수 있는, 뭐랄까, 비밀병기 같은 게 있다고요? 자료에도 그 저항성 전분 얘기가 있었거든요? 네, 바로 그겁니다. 찌거나 삶은 고구마를요, 그냥 뜨겁게 드시지 말고요. 식혀서 드시면 돼요. 그러면 저항성 전분이라는 게 늘어나거든요. 이게 이름 그대로 소화 효소에 저항하는 전분이에요.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가 안 되고 대장까지 쭉 내려가죠. 소화가 안 되니까 혈당을 직접 안 올리는군요. 네, 그렇죠. 혈당을 직접 안 올릴 뿐만 아니라 대장에서는 또 유익균의 먹이가 되거든요. 그래서 장 건강에도 좋고 장기적으로 보면 인슐린 반응 개선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다, 이렇게 보고 있어요. 와, 찌거나 삶아서 식혀 먹는다. 이거 진짜 중요한 팁인데요. 꼭 기억해야겠어요. 혈당 얘기는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었는데, 그럼 이제 면역력 쪽으로 가볼까요? 고구마가 면역력이 좋다는 건 그래도 꽤 알려진 사실이잖아요. 그 비타민 A 때문이죠? 네, 맞아요. 고구마의 그 주황색, 노란색 있잖아요. 그게 베타카로틴인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바뀌거든요. 근데 이 비타민 A가 우리 몸의 1차 방어선, 그러니까 눈, 코, 입, 기관지 같은 점막을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. 점막이요? 그게 방어선이군요. 네,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입하는 걸 막는 그야말로 최전방 장벽이죠. 근데 고구마 한 100g, 그 정도만 먹어도 하루 비타민 A 권장량을 훌쩍 넘겨요. 와, 100g이요. 진짜 효율적이네요. 그렇죠. 점막 면역 지키는 데는 아주 효과적이죠. 그리고 또 있어요. 비타민 C도 풍부한데 이게 또 열에 꽤 강해요. 가열에도 한 50에서 70%는 남거든요. 거기다 자색 고구마 좋아하시면 그 보라색 성분 안토시아닌, 이것도 강력한 항산화제라서 면역 세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. 이야, 진짜 영양 덩어리네요. 단순히 탄수화물만 있는 게 아니라 비타민 A, C, 칼륨, 식이섬유까지. 그리고 자료에 보니까 얄라핀이라는 성분도 있던데요. 이건 뭔가요? 생소한데? 얄라핀이요. 그건 생고구마 잘라보면 하얀 진액 같은 거 나오잖아요. 그게 얄라핀 성분이에요. 이게 장 운동을 좀 촉진시켜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어요. 풍부한 식이섬유랑 같이 작용해서 소화 건강에 좋은 거죠. 변비에도 좋겠네요. 네, 그렇죠.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칼륨, 이건 또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니까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요. 와, 진짜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팔방미인 식품이네요, 고구마. 그럼 이렇게 좋은 고구마 어떻게 먹는 게 제일 현명할까요? 일단 혈당 때문에 군고구마는 좀 조심하고 찌거나 삶아서 식혀 먹는 거. 이거 말고도 다른 팁이 있을까요? 몇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. 첫째는 가능하면 껍질째 드시는 게 좋아요. 껍질 주변에 영양소가 많거든요. 깨끗이 씻어서요. 껍질째요? 네. 둘째는 고구마를 그냥 간식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밥이나 빵 대신 먹는 탄수화물 식사의 일부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. 양 조절이 중요하죠. 보통 중간 크기 반 개에서 한 개 정도. 양 조절. 이것도 중요하군요. 그렇죠. 셋째는 드실 때 단백질이나 건강한 지방이랑 같이 드시면 좋아요. 계란이나 닭가슴살,
아니면 견과류 같은 거요. 같이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더 완만하게 늦춰줄 수 있거든요. 오호, 그렇군요. 껍질째, 양 조절하고 다른 음식이랑 같이 먹기. 네, 아주 유용한 팁인데요. 근데 뭐든지 주의할 점은 있잖아요. 고구마도 혹시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? 네, 물론 있습니다. 고구마는 칼륨 함량이 꽤 높아요. 그래서 신장 기능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야 돼요. 섭취량을요. 아,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칼륨 때문에 주의해야 하는군요. 네. 그리고 또 옥살산이라는 성분도 있어서 예전에 신장 결석을 앓으셨던 분들도 너무 많이 드시는 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그리고 가끔 먹으면 속 더부룩하고 가스 차는 분들도 있죠. 네, 맞아요.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와, 오늘 고구마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. 영양도 풍부하고 면역력에도 좋은 건 맞는데, 와, 조리법이랑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극과 극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거,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. 네, 정확합니다.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정말 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다시 한번 정리하면 껍질째, 조리법, 찌거나 삶아서 식히기, 적절한 양, 그리고 다른 음식과의 균형. 이 원칙들을 잘 기억하시면 고구마의 좋은 점들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요.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, 아니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. 우리가 오늘 어떻게 먹을지에 대해서는 집중했잖아요. 근데 혹시 고구마를 언제 먹느냐? 이것도 중요하지 않을까요? 예를 들면 운동하고 나서 몸이 에너지를 엄청 필요로 할 때 먹는 고구마랑 별 활동 없이 그냥 밤늦게 먹는 고구마. 이게 우리 몸에 그 순간 대사 상태랑 만나서 또 어떻게 다른 반응을 만들까요? 식품 자체를 넘어서 그 섭취 타이밍이라는 변수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. 더 흥미로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.